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지난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결국은 뭐였냐면은 거래입니다, 거래. 그러니까 현재 장세의 흐름을 이루고 있는 큰 흐름의 포인트는 결국은 거래 규모입니다, 거래 규모. 그러니까 거래 규모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8억 주, 9억 주, 그러니까 10억 주 미만으로 거래가 된다라는 자체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증권회사 직원들끼리 그냥 사고 팔고 수수료 떼야 되니까 매매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매매하는 거 하나 하고, 기관 투자가들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최소한의 매매만 하는 거고, 그런 장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8억 주, 7억 주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거기서 시세 탄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시세의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없죠. 모멘텀이 있겠습니까? 없죠.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 장세 흐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시장이 이제 1분기 때 가장 이제 피크를 치지 않았습니까? 1월 달에 피크를 쳤는데 1월 달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시장이 지금 안 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1월 달까지는 장날이었어요. 장날이라는 얘기는 막 돈들이 새로운 신규 빳빳한 돈들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면서 조그만 모멘텀만 있어도 시세들이 팡팡팡 터지는 장세. 그러니까 그런 장세에서는 사실 우리 주린이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종목 진단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시장이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뭐냐? 거래량, 거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최소한의 거래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장에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2, 3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덤비면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전 생각,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 규모라든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 종목들이 어떤 모멘텀이 있으니까 올라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당한다라는 거예요. 최근 장이. 왜? 기본적인 시장의 베이스가 장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귀를 해드리면서 명인들이 복귀를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시장이 어떤 추세 흐름을 보인다거나요. 뚜렷한 주도 세력이 있고 주도 주가 형성되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더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더 크게 확대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 수익을 확대시키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매매만 하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구간이에요. 지금 이 구간은. 거기에서 그나마 이제 여러분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였어요? 가장 핵심은 2차 전지죠. 그죠? 2차 전지는 사실 김석철 전문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장세 하에서는 가장 시장에 수급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 쪽에서만 단기 시세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들 쪽에서 이제 제가 2차 전지 얘기들을 쫙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였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이 목요일하고 금요일 코스에서 눌림목 들어올 때 사라. 그러면 최소 5% 이상은 먹는다. 그러니까 5%라는 얘기는 지금은 짧게 단기 수익을 거두는 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추천을 한 게 아니라 종목 추천을 해서 올라갔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장 구조 하에서 가장 강한 섹터에 집중을 하면서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그나마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들 아시다시피 그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연속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래서 뭐냐면 시장이 전체적인 시장의 구조가 쉬어가는 국면 속에서 최소한의 어떤 시세가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대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가령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이 1억인데 1억 투자 자산을 다 지금 배팅을 한다. 엄청나게 무모한 대응이라는 거예요. 한 7천만 원, 6천만 원 정도는 좀 숨겨놓고 3천만 원, 4천만 원 갖고 그 가운데에서도 강한 종목들 쪽에다가 집중하는 거. 그게 지금 맞춤 전략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면은 시장의 국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이제 큰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적어도 8월 중순 정도, 8월 말까지는요, 여러분들 쉬셔야 돼요, 사실은. 쉰다는 얘기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마켓 인사이트를 이제 그만뒀다는 얘기는 이제 방송을 이제 그만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국면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은 썸머 랠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아, 여름에 썸머 랠리가 올 것이냐.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한 60%, 70%가 썸머 랠리는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7월달, 8월달 장세가 되는데 썸머 랠리는커녕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렸죠. 죽었다라는 얘기는 여기 보지 마시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렸다는 얘기는 이런 거래량과 거래 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요, 수익을 크게 확대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산을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썸머 랠리 구간이 아니라 시장이 쉬는 구간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쉬는 과정이 가을, 겨울로 접어들면서 하락 추세로 갈 것이냐, 다시 재차 상승 랠리를 펼칠 것이냐. 지난주 제가 막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흐름은 한 발 더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다. 근데 한 발 더 도약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힘을 너무 쏴버리면은 잘 먹여주지 않는 장에서 여러분들이 자산이 쪼그라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상 뛰는 장에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제대로 된 수익을 못 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은 제가 이제 명인들의 복귀는 뭐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잘 들어두셨다가 8월 중순, 8월 말 본격적인 랠리가 펼쳐지면 그때 움직여도 돼요. 선수들은요, 이 피라미드들이 막 움직일 때, 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피라미드를 움직일 때 움직이면은 괜히 뭐 수익도 안 내고 힘만 들어요. 본격적인 장이 쓸 때 조금만 움직여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5% 10% 버는 거 어렵게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또 장이 오면은 5% 10% 20% 30%를 얼마든지 쉽게 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장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최소한의 대응 전략만 가지고서 최소한의 수익, 그러니까 방망이를 짧게 잡고서 최소한의 수익만 거두자. 이 포인트를 좀 유지를 하시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장세 상황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이제 저는 그래요. 최근에 2, 3주 동안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 FOMC의 어떤 그런 그 결과 발표가 있다. 내지는 최근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연말에 테이퍼링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은 그 전략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현재 국면의 흐름만 우리가 이해를 하잔 말이에요. 현재 국면의 흐름을 이해하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제 흐름 속에서 계속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똑같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요, 시장에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시장의 큰 흐름, 그러니까 실질적인 큰 흐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 그 바탕에서 종목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 보세요. 지난주 제가 이제 방송을 수요일 날 명예들이 복귀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거래량은 계속 뭡니까? 10억 주대에서 이제 감소세를 보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8억 5,600만 주예요. 거래량이. 거래 대금은 뭡니까? 11조 원. 그러니까 한창 화랑을 보일 때, 막 작년 올해 1월 달이라든지 이럴 때 화랑을 보일 때가 얼마냐면 막 24조, 23조 막 거래 대금이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11조가 거래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체 거래 대금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버린다는 얘기는 시장이 방향성을 보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승 추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거래 대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풀어나가는 핵심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래 대금 정체 국면이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쉬자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예. 그게 전략이에요. 막 지금 최근에 또 손해보신 분들 막 이제 손실 만회하려고 막 힘을 쓰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안 돼요. 이렇게 거래가 안 쓰는 장, 거래 대금이 안 쓰는 장에서 이제 본전 생각나니까 또 본전 회복하려고 막 힘을 쓰잖아요. 오히려 손실폭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란 말이에요. 조용히.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냐? 적어도 어느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변화되는 시점까지는
예를 들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 규모가 다시 또 재차 상승한다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외국이라고 기관 투자가들이 다시 돈 싸들고 들어와요. 그리고 걔네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대형주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이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근 장세에서는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한창 여름 때는요, 두 가지예요. 본격적인 썸머 랠리가 펼쳐지지 않으면은 저도 이제 뭐 증권가에서 뭐 경험이 한 25년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름 때 보면은 거래가 붙지 않은 구간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한산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적극적인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최근에 한쪽에서는 또 뭐가 움직여요? 요새 비트코인이 또 한 4, 5일 정도, 한 5, 6일 정도 좀 올라가고 있죠. 예. 자금들이 약간 투기적인 자금 쪽으로 약간 이동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먹을 게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 그게 그래서 최근 여러분께서 시장 그림 속에서 보셔야 될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줄어 있는 상황, 쉽게 생각하세요. 줄어 있는 상황이 되니까 시장은 어때요? 기술적으로 추세가 만들어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뭐 종합주가지수 우리가 최근에 이제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은 종합주가지수 차트라는 게 뭐 말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단기 이평선은 하나로 딱 뭉쳐져 있는 가운데서 오르락내리락. 제가 지난주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이틀 정도 반등 줬다가 또 최근에 또 조정 보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가는 장이다. 예. 그 컨셉은 아직까지 당분간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최소한 8월 중순, 8월 말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또 추가적으로 줄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FOMC 이제 7월 FOMC 회의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약간 또 이제 뭡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약간 긴가민가 하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또 적극적인 배팅을 좀 자제를 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제가 이제 뭐 계속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마켓 인사이드를 할 때 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뭐 테이퍼링 전략 부분들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금리는 인상을 할 거예요. 그건 기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상당 부분 녹아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시 지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참 확산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쉽사리 금리 인상에 대한 멘트를 강하게 낼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7월 말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기 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뭡니까 뉘앙스는 약간 이제 테이퍼링 쪽으로 약간 뉘앙스는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상황이 자꾸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논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은 관망 심리 쪽에서 조금 더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줄였던 요인이지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변수 요인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오늘 같은 경우도 뭐냐면 결국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과 더불어서 또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간단한 그리고 여러분께서 다 알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이제 종목의 상승률, 그러니까 상승 종목 비 이거 가지고서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확장과 축소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횡보하는 국면 속에서는 그러니까 지수는 멈춰져 있는데 종목이 올라갔다, 종목의 상승 종목 수가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보시면은 종목 상승률이 30%로 줄었어요. 이 얘기는 또 뭐냐면은 다시 또 오늘 내일 정도는 저가 매수 찬스가 된다는 거죠. 지난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난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코스에서 제가 지난주 명인들을 복귀할 때 어땠어요? 밀렸었잖아요, 막. 그때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 한 3, 4일 정도 계속 밀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뭐야? 이런 자리는 또 사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 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월요일부터 또 조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되게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그 시장의 상황들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큰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뭡니까? 이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 종목의 흐름이 압축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시세가 단기화되고 있다는 얘기 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관리하는 우리 회원들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약간 바이앤홀딩의 전략, 그러니까 추세적인 대응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좀 저점에 잡은 것들은 웬만하면 안 팔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 1박 2일, 2박 3일 코스로 빨리 수익 실현하고 또 새로운 거 사고 이런 식으로 해요. 왜? 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흐름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장은. 언제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찬바람 날 때까지는. 예. 그러니까 본격적인 장이 오면 그때는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큰 수익을 노리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뚜렷한 주도주가 없고 주도 세력이 없는 그리고 종목의 비율이 압축되어 있는 이런 장에서는 좀 짧게 그리고 종목을 단순화시켜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테마를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 예컨대 이제 어제 오늘 예를 들어서 남북경협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올라갔어요. 오늘 남북경협 관련주들 추가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니죠. 반대로 해야 되겠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왜? 지금 시장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감각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보잔 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장세 흐름에서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압축된 종목의 흐름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그래서 2차 전지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들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느냐? 이 흐름에 시장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압축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라든지 철강, 조선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업황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최소한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세에서는 시장의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시세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자. 되게 단순화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지난주 이제 이번 주도 보시면은 이런 거죠. 지난주 이제 이제 수요일 날, 그죠? 수요일 날 가령 이제 코스모 제가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코스모 신소재가 지난 수요일 날 보시면은, 그죠? 이틀 조정 들어오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뭡니까? 눌림목 조정 들어오면은 한번 저점 매수를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은요, 저점 매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목요일 날 이게 보시면은 뭐 39,000원 왔다가 저기 금요일 날 뭐 42,800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뭐 월요일 날 42,400원까지 한번 반등 줬다가 오늘 뭐 밀렸지만은 결국은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코스에서 눌림목 줄 때 매수 부분들은 손실을 안 본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거래량 죽였기 때문에 한번 다시 치어요. 그때 팔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최근에 보시면은요, 이제 쉬었던 종목들이 추세가 이탈되는 종목들이 많은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추세가 안 이탈돼요. 적어도 눌림목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탈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첫 번째 종목 쪽에서는 뭡니까?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럼 보시면은 수요일하고 저기 뭡니까? 수요일날 제가 지난주 저기 명예들이 복귀할 때, 그 다음에 목요일날 그 다음날 저기 좀 약간 흔들면은 저감했어. 그 다음날 목요일날 얼마가 빠졌냐면요, 장중에 5% 빠졌어요.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트레이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5% 빠졌다가 보세요. 결국은 금요일날, 월요일날 얼마까지 갔어요? 14%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놀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놀아도 여기서 놀면은 단타 매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단기 대응하는 자리예요. 지금 뭐 큰 수익 어떻게 얻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기에서 확률이 높은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2차 전지 쪽에다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도 이제 보면은 어제 오늘 또 빠지니까 또 뭐 저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월요일 코스에서는 이걸 한번 주고 가령 이제 어제 오늘 또 빠졌잖아요. 내일 정도는 또 사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네. 왜? 아직까지 이 흐름들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렇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똑같죠. 그죠? 흐름이.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코스에서 전부 다 저점 주고 난 다음에 반등 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5%, 10%짜리 먹은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눌림목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또 다음 주에 제가 또 복귀해 드릴게요. 그리고 첨보. 그죠? 아직까지 안 끝났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전부 다. 그 다음에 신성
신흥 SEC, 상실 EPD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눌림목공원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압축해서 대응을 하란 말이에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 속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번 주 쪽에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뭐가 살아나기 시작했냐면 대형주 쪽에서는요. 충분히 쉬었던 업종주 쪽에서 뭐가 살아나고 있냐면요. 요게 살아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철강금속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합주가 지수는 쉬고 있는데 업종별로 변화가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업종별 변화 흐름 속에서 튀는 업종이 뭐냐? 철강금속 업종이에요. 보시면은 그죠? 저점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최근에 보시면은 지수는 눌려 있는데 얘네들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철강금속 업종 안에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늘 보시면은 뭐 철강금속 쪽에서 조정이 좀 들어왔지만은 이것도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뽑아줬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려아연이 뽑아줬는데 고려아연은 뭐 사실한 얘기는 아닌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53만 원짜리니까 우리 이제 개인투자가 접근하기는 용이하지는 않을 텐데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고려아연이 뽑아주고 난 다음에 이제 얘가 먼저 신호를 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뭡니까? 뭐가 움직이냐면은 그 다음 종목이 이제 포스코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눌림목 들어오면 사면은요 단기 수익 나올 수 있는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 그 다음에 현대제철, 그 다음에 동국제강 이런 흐름들은 주목을 하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기대주 쪽에서는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효성이라든지 코롱인더, SKC 이제 화학주 쪽에서도 말입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것들은요 오늘 좀 조정 들어왔잖아요. 저는 나갈 때는 안 사는데 조정 들어올 때는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경우는 여러분들 매수를 해도 된다. 그래서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보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아까 철강주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주도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셔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조정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종목 쪽에서 먼저 선발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발주 딱 주종목만 보세요. 조선주 쪽에서는 한국조선해양. 이게 보시면 이제 뭡니까? 저점 찍고 난 다음에 터닝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33일선이 지금 13만 1,000원이니까 13만 원 전후 가격대에서는 저점에서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현대미포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다시 이제 단기 그 흐름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얘네들 두 종목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경협 관련주들 쪽에서 오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강했던 종목들 쪽에서는 한번 주고 다시 받아도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의 경우는 지금은 들어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신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따라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신규 투자자분, 초보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는 자리지. 물론 단기 대응은 가능하지만 이게 매매 잘못하면은요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의 경우는 내일 모레 코스까지, 그러니까 주 말 코스까지는 잘 팔고 나오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 관련주는 지금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신원, 아난티, 뭐 일신석재, 남해화학, 그 다음에 뭡니까 인디에프까지가 되는데 얘네들의 경우는 신규 매수 자리보다는 좀 잘 팔고 나오는 자리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덤비면 당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선수들은요. 장이 쓸 때 크게 먹으려고 생각하지 자잘한 거에다가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은 자잘한 거 먹는 장이지 큰 거 먹는 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덤비지 말고 좀 여유롭게 대응을 하자. 그리고 종목의 경우는 강세 패턴 쪽으로만 압축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철강, 조선 쪽에서 탑픽 종목, 그다음에 실적 개선되고 있는 우량주 이쪽 중심에 대응을 하자. 짜잔한 개별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거 그 단기 수익이 막 나올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응을 좀 자제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포인트는 8월 중순 이후 큰 장을 좀 대비를 하자. 지금은 조금 몸을 사리자.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의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라든지 실적 호전주, 그 다음에 철강이라든지 일부 조선주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압축하는 가운데 대응을 해나가자.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고수는 잘 파는 사람이 고수고 주식 투자에서 잘 파는 사람이 고수예요. 중수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중수입니다. 하수는 뭔지 아세요? 1년 365일 주구장창 돈만 있으면 살려고 하는 사람. 맨날 증권방송 쳐다보시면서 종목 추천하는 것만 지켜보시는 사람. 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세가 안정적인 상승장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돼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어가는 장세에서는 종목 추천을 보지 마세요. 쉬어가는 장세에서는 전체적인 전략을 보시고 조금 시장이 살아나가는 장세에서는 그때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종목도 사면은 그냥 먹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쉬어가는 장이고 약간 시장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전략. 그러나 손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말씀드렸던 핵심주 중심의 전략을 가져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